오늘 리모트 워커스 데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원루프의 양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리모트 워커스 데이에는 오늘 1시부터 엄청난 폭우를 뚫고 여기 데마코 홀에 모여주신 리모트 워커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같이 피자 먹으면서 네트워킹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저희 원루프와 리튼의 진대현님이 같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공간을 제공해 주신 여행 크리에이터 플랫폼 3시간 전, 그 다음에 리모트 잡 플랫폼 플렉스웍에서 도움으로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부터 리모트 워커와 엔잡러를 위한 세금 상식 총정리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제목은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기로 세금 폭탄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금 폭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루프의 양승현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세금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이 어떤 거인지 알아본 다음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씩 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문 주신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질문들 제가 좀 분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라고 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보라고 어떤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가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세금은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이 우리 피부에 많이 와닿는 세금입니다. 엔잡 하시는 분들도 리모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 세금을 피할 수가 없죠. 이 세 가지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 것인지 한번 보면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내가 번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세되는 방식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세금이 왜 폭탄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금 간단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소득이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10,000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최종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부가세 별도 10%의 별도를 해서 11,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출은 얼마로 인식해야 되냐라고 하면 부가세 별도 1,000원은 빼고 우리의 매출은 10,000원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용은 만약에 10,000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노트북을 한 대를 샀다라고 하면 4,000원에 샀다라고 하면 부가세 별도로 4,400원을 지출을 했을 텐데요. 실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4,000원만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000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썼다 그러면 3,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출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3,000원이 되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것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인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이고 개인은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거에 대한 별도로 내가 최종 소비자한테 받았던 10,000원의 매출을 내면서 받았던 1,000원, 그리고 노트북을 사면서 내가 먼저 지출했던 400원을 상계해서 60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이제 사업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도 못 버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가세 때문인데요. 만약에 인건비가 아까 전처럼 3,000원이 아니라 7,000원의 인건비를 써서 영업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소득세는 납부할 게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출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만들었던 1,000원의 부가세와 매입할 때
그 받았던 먼저 지출했던 400원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이 없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내가 벌었던 돈이 아니라 이건 별개로 내야 되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관점을 가져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프리랜서인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 프리랜서의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노트북을 구입할 때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400원의 매입에 대해서 400원을 환급을 받으셨겠지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그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4,400원 모두 비용 처리가 되어서 당초에는 3,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겠지만, 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2,600원의 영업이익으로 줄게 되고 4,400원 전체를 비용 처리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하시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비용을 적어가지고 세금을 신고해 보신 적이 아마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엔 추계 신고할 수 있도록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율 혹은 단순 경비율을 곱해서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단순 경비율과 기준 전체 수익 금액에서 이 정도, 업종에 따라 이 정도 비용이 아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평균치로 비용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세금 신고할 때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이런 이제 용어들이 조금 낯서실 텐데, 용어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시라고 이런 개념을 좀 소개해봤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화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이어서 이것을 선택적 종합과세 되기도 하고 분리과세도 된다, 이런 개념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하는 것은 무엇이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2월달이나 3월달에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해당 납세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나온 것 바탕으로 원래 작년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맞는지 비교해서 추가로 납부하기도 하고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소득도 있고 추가로 더 세금이 있는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데, 이익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공제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소득공제가 10,000원이 된다 혹은 세액공제가 5,000원이 된다라고 이제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은 소득공제가 훨씬 큰 혜택처럼 보이는데,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그 윗단계에서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절세 효과를 계산하려면 소득공제 금액과 나의 한계 세율을 곱해야 실제 내가 절세 받는 절세 효과를 계산할 수 있고요. 세액공제는 1,000원을 세액공제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세금을 이해하는 좀 기초적인 용어와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